안녕하세요. 박미자입니다.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고요. 오늘은 이제 다다음 날이 대회잖아요. 내일 부산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연습을 하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연습하기 전에 실은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지금 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뭐 오늘 뭐 이런저런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무슨 좀 약간 좀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영상을 켜봤습니다. 키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컴퓨터를 보다가 어떤 네이트팜 이런 게 있어서 실은 이거를 이제 그 며칠 전에 봤고요. 이거를 실은 인스타에 잠깐 제 계정에 올렸다가 뭐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 있나 해서 다시 내렸어요. 제 마음이니까요. 그랬는데 그냥 영상 킨 김에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근데 또 찾아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어가지고 프린터를 다행히 해서 심지어 프린터까지 했어요. 누가 글을 올렸는데 가끔 이런 걸 보면 말은 되게 이렇게 정리해서 못한 것 같은데 좀 팩폭 같은 이야기라서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어떤 특정 커뮤니티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 인터넷 세계에 그 사람들을 좀 팩폭하는 말인데 너무 공감이 돼서 네,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찐따들은 성격이 소심하고 음침하고 자신감 결여가 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항상 자기 감정을 숨기고 생각을 억압하고 다니느라 정신적으로 족쇄를 차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는 남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감정 배설, 자유롭게 당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인싸들은 이미 현실에서 활발하고 외향적이라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항상 현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 표현, 자신감 있게 잘해서 굳이 이런 커뮤니티에서까지 감정 배설해서 스트레스 해소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현실에서 사람들 만나서 신나게 놀고 다니고 즐긴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에서 공격적이고 염세적이고 여포인 사람이 현실에선 개찐따, 소심충, 대인기피증, 인간관계 도태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고 반대로 온라인에서 조용하고 그냥 눈팅만 주로 하면서 공격적이지 않고 여유 있으면서 또 유한 사람들이 현실에선 인싸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찐따들은 현실에선 항상 위축되어 있고 착한 척 연기하고 사는데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인지라 온라인에서도 익명성에 기대어 남들 까고 다녀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여기서 물론 인싸들이 주로 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클럽하우스 같은 건 제외이다. 거기에는 인싸들이 자기 얼굴을 포함한 모든 신상 공개를 하고 활동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현실에서 사교 활동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네. 근데 뭐 이걸 보면서 한 90%는 공감이 되고요. 한 10%는 뭐 인스타도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뭐 댓글 달고 다니는 찐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찐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겠습니다. 찐따. 자, 여기 치니까 이제 찐따의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찐따의 뜻을 일단 찾아보면 찐따 뜻. 찐따는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사회성 부족, 민폐 행동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비속어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 뭐 아싸가 또 보이는데 사회적 고립된 사람, 비하 대상은 아니래요. 그 인싸, 아싸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에서 약간 어원이 나온 이야기 같은데 저는 인싸 같은 아싸가 아닐까? 제 스스로도 말하는데 나 인싸 아니다. 나 인싸 같은 아싸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인싸를 찾아볼까요? 인싸 뜻 인싸 인싸는 자기가 소속된 무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내는 사람. 콩글리시적인 표현이래요. 그러면 인싸인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실은 저는 이제 카페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페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카페 커뮤니티는 그 불특정 다수들이 하는 커뮤니티는 갖고 있는 게 지금 뭐 중고나라. 그건 이제 탈퇴할까봐요. 중고 팔지도 않는데, 그리고 중고나라.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변호사님 카페.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사람인데 옛날에 애기 태어났을 때 수학 맘카페. 근데 저는 활동을 안 해요. 가입만 해놓고. 뭐 솔직히 이제 엄마들이 이런 표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전 맘충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굳이 제가 활동할 이유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했을 당시에 어떤 정보를 수집하려고 들어왔던 이제 뭐 그 이혼 전문 커뮤니티 그거 하나. 그게 다예요. 카페 활동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은 아니에요.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에 그 돌싱 카페 커뮤니티에 한번 가입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은. 왜냐면 지금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견해는 그래요. 아직도 그 안에서 현실을 도피한 채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네. 아닌 분들도 있죠. 또 빨리 성찰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성찰은 했지만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발 하나 걸쳐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들어간 게 1, 2월 달이었고, 근데 나온 게 완전히 나온 게 이제 5월 달. 그러니까 뭐 보통 뭐 활동한 게 뭐 3개월 좀 되네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빨리 성찰을 했느냐?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네, 그 사람들이 나쁘고 뭐 진짜 뭐 쓰레기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는데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 그런 곳에서 평가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어떤 채우지 못한 결핍을 그 사람들한테 바라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도 알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도 거기 머물러 있는 거는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거길 들어갔고 그 안에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과 발전, 변화가 없는 거죠. 그거를 솔직히 저는 좀 빨리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뭐 글도 올려야 되고 댓글도 달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 활동을 이제 조금 했는데 나올 때 그거를 남기고 나오는 것조차도 솔직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남기고 나와서 누군가는 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삭제를 다 했고요. 뭐 진짜 티끌만큼 뭐 남기지도 않고 그냥 싹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발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 이후에 연락한 사람이 전 1도 없기 때문에 영상이 또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틀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가 이제 있다는 거는 뭐 솔직히 이제 네이버만 쳐봐도 아니까 뭐 솔직히 뭐 호기심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일단 뭐 이런 데 있네 해서 뭐 가입해봤는데 몇 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적 에너지 뭐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되게 소모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뭐 그 안에선 뭐 그냥 뭐 그냥 같은 사람이구나 뭐 괜찮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여자들은 좀 상대를 안 했습니다. 전 같은 여성인데요. 여성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싫으실 수 있는데 저는 같은 여잔데 그렇게 좀 의존적이고 아직도 힘들게 이제 이혼이란 거를 하고 나서도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어떤 타인한테 계속 의존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되게 막 애타게 막 되게 그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갈망하면서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막 보여주면서 있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거기서 정말 되게 많이 학된 게 뭐였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예를 들면 누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뭐 썸을 타든 정말 깊은 관계를 맺든 근데 이제 그게 오래 안 가겠지만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 계속 있는 이유는 또 거기 안에는 누구를 만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내가 거기서 친하게 지는 어떤 동성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구 만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그러면서 그 카페 안에서 활동을 계속 하려고 거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좀 센 표현을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이게 걸리려나 심사에 나랑 잤던 인간들이 걔랑도 자고 걔랑 잤던 인간들이 나랑도 자고 뭐 이거 뭐 거의 수준이 아니 무슨 이건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 뭐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게 뭐 약간 수치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 인간들만 거의 이제 바글바글한 것 같은 느낌이라 도대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인데 왜 살지? 너네는 삶의 이유가 뭐냐? 왜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직업도 다 있어요. 뭐 심지어 되게 멀쩡한 직업이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디가 안 멀쩡해요? 이게 안 멀쩡하고요. 심장이 안 멀쩡해요. 이 심장이라고 하면 심장은 숨쉬고 뛰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정말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정을 태우고 그런 에너지조차 없는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곳인데 도파민이 터지죠. 근데 그 도파민에서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옥시토신 구간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거기서 이제 여성들하고는 아예 얘기를 안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이 되게 이제 여성들을 상대하는데 전 건강한 여성들만 보다가 그럼 비정상적인 여성들을 보니까 1도 이해를 못 하겠고 뭐 솔직히 인간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는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이성들 그리고 이제 저 사람 괜찮네 하는 이성들이 이제 몇 명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결국엔 왜 안 됐느냐 왜 안 됐을까요? 제 사고방식에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제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물론 100%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치관이 다른 거죠.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괜찮은 분은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남들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뭐 1000명 중에 한 명인데 내 관점에서 괜찮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은 어떤 내면에 단단함이 없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커뮤니티예요. 절대로.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나이 먹어서 어디서 이성을 만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근데 자만추라고 하죠. 자만추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강한 커뮤니티 아니면 건강한 오프라인 모임 이런 걸 하세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못하는 이유를 또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외적인 가치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실은 보여지는 운동이고 제 자체가 관리를 되게 빡세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외적인 가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적인 가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가치 중요하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외적인 가치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외적인 가치가 뛰어나도요 이게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얘기를 하고 같이 일상을 보내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사회적 이슈라던가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런 얘기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쨌든 다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계속 길어졌는데 저도 이제 인스타나 뭐 유튜브 뭐 보여지다 보니까 저한테 막 악플 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뭐 그분들한테도 여과없이 얘기해요. 뭐 니나 잘해라. 니나 똑바로 잘하고 한번 이게 얼굴을 한번 보고 싶네. 뭐 잘났냐? 약간 이런 약간 과라서 저는 이렇게 막 부딪히는 스타일이긴 한데 정말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냥 찐따네. 그래 불쌍하다 그냥 이러고서는 마는데 인간의 군상이랑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별의별 일이 많아요 진짜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얘기가 계속 길어지네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들었던 생각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 찾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정말 부단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많이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언젠가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들어가서도 계속 짧지만 계속 그 짧은 시간에 저를 들여다보려고 일탈 또는 방황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성찰을 해서 빨리 깨닫고 나온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떤 좀 속상함, 뭐 슬픔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결국에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제 자신이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자유와 내 자신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네, 정답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튼 뭐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요. 뭐 좋은 얘기, 뭐 나쁜 얘기도 아니죠. 저한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게 뭐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좋으니까요. 뭐 그 외에 등등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뭐 그거를 일일이 뭐 얘기를 하자고 하면 뭐 끝도 없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저는 현생을 나름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현재는 너무 잘 살고 있다. 포를 여전히 사랑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요. 도전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부산을 가는데 여기서 이제 짐도 챙겨야 될 게 많고 연습도 해서 저희 이제 디렉팅 선생님한테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서 폴만큼 저를 가슴 뛰게 했었던 것이 제 인생에 있었나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전엔 뭐 분명히 있었죠. 사랑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동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의 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폴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솔직히 폴만큼은 아니지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뮤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뮤즈가 뭔지는 아시죠?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내면에 뮤즈가 있거든요. 저도 그 뮤즈를 갖고 싶어요. 네, 일단은 그 뮤즈가 제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사랑하는 여러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정말로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공부가 필요해요. 사랑도 종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란 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저도 언젠가 만나겠죠?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뮤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폴을 탈 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친한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폴을 타면은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또 그런 이면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동의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되게 그 이별의 슬픔 이런 게 있을 때 예술이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 말도 맞아. 슬플 때 그 내면의 깊은 슬픔을 표현을 하는 예술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아트적인 것들이 또 이렇게 탄생을 하거든요. 저도 되게 이별을 했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폴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괴롭고 정말 그 심연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어서 도저히 이게 안 됐는데 마음이 어느 순간 이거를 폴을 탈 때 그 슬픔을 막 여과없이 표현했을 때 영상들이 몇 개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동작에 어떤 그 슬픔이 묻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멋있더라고요 나를. 아무튼 그래요. 모든 것은 다 경험이고 모든 것은 지금의 나를 다 탄생시켰던 과정이었다. 되게 또 긍정적이죠. 네, 아무튼 그래요. 내일 이제 혼자 부산을 이제 출발을 하려면 또 연습을 하고 나서도 또 푹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랑 가냐고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갑니다. 네. 친한 같이 디렉팅 해주시는 선생님이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분도 되게 바쁘신 분이라 일정이 미리 잡아놓은 게 있어서 같이 출발하기는 힘들고요. 그냥 애는 아니잖아요. 뭐 그게 뭐라고. 혼자 갔다가 혼자 왔다가 좀 고독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리더는 원래 고독하다. 인간은 원래 외롭다. 그래서 그 고독과 외로움을 충분히 즐기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혼자 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거지. 외로움, 고독이 몸부림치면서 막 사람 찾아서 결핍 채우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결국에는 지나보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아까도 그 커뮤니티 얘기했잖아.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야. 혹시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제가 궁금해서 이런 유튜브 좀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커뮤니티 있으신 분들 있으면 그냥 그럴 시간에 운동하세요. 진짜 운동하고 러닝크루를 해. 거기 가면 건강한 여자들, 몸 좋은 여자들도 많아요. 그런 여자들이 자기 안 쳐다볼까봐 그래? 그럼 왜 안 쳐다보든지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각성해서 더 노력하세요. 왜? 거울 한번 더 보세요. 안 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노력을 해, 제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남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자지만 여자를 더 이해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에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해봤는데 안 돼요. 뭐 꽃폴이 아니어도 운동하는데 힘들어요. 여자들이 그 말 제일 많이 해요. 운동하는데 힘들어요. 저기요, 힘드니까 운동이에요. 폴은 아파요. 제 폴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되게 오래 하시는 회원님들 전 정말 존경하거든요. 왜냐? 아프거든요. 일반 운동이랑 달라요. 힘든데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참으면서 왜 할까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거기서 오는 자기가 그 내면이 성장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동작을 했을 때 그 성취감, 정말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1도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 뭐 노출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막 그 뭐 비난, 비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나 잘하세요. 니나 해보고 말해요. 매달리지도 못할 거면서. 진짜 독하게 매운맛으로 매달리게 해서 10초 버티면 다행이지. 진짜 무슨 10초도 못 버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뭐 비난하고 앉아있고 악플 달고 앉아있으면 정말 진짜 입 끝에서 매서운 말로 하자면 진짜 그거를 꼴감이라고 그래요. 주접이고. 아세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제발 모든 사람 다 통틀어세요. 본인을 성찰하세요. 그딴 커뮤니티에서 사람 찾지 마세요. 결핍 자기 안에 있는 건 본인이 채우세요. 그리고 현실을 제발 직시하고 미래 지향성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새 되게 즐거운 일만 있는데 네, 한 번씩 이게 빡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하긴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네. 꼭 좋은 얘기만 하라고 유튜브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페르소나라고 하죠? 착한 척 하는 거요? 멋있는 척 하는 거요? 하죠. 저도 인간인데. 근데 길게 안 가요. 네. 저는 그냥 저대로 나답게 팩폭하고 뼈 때리고 채찍질하고 뜨겁고 매운맛으로 가는 것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식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 즐거운 불금 되시고요. 자, 어디 술 드시고 계신 분들 화이팅! 술 많이 드세요. 저도 이제 끝나고 네, 좋은 밤, 깊은 밤, 행복한 밤, 뜨거운 밤 되세요. 바이루.